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려주는 남자 주알남입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로 이제 국내 바이오 업종에 상당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네, 함께 보시면은 네, 어제 코오롱 티슈진 미국 FDA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어제 공개됐는데, 네, 이제 이번 임상에서는 이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인 TGC의 이제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FDA 임상 3상 시험 임상 3상 시험이었고요. 네, 이제 뭐 사실 이제 바이오 기업에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이제 회사 향후 기업 가치를 좌우할 정도로 이제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좀 충족을 못했다 이렇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공동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환자 통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무릎 기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성을 이제 무릎의 기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위약군과 비교를 했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나오고요. 네,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제 기존 프로파일과 좀 유사하다라고 좀 발표가 됐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효능을 증명하지 못한 결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안 그래도 최근 국내 바이오 섹터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죠. 네, 뭐, 반도체와 AI,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이제 출시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자금이 계속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조금 수급 측면에서 조금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제 코스닥 자체가 이제 힘을 많이 못 받았죠. 이제 뭐,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되게 많이 떨어졌고, 뭐,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뭐, 대통령 임기 전만큼, 막 이제 떨어졌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번 상황에서는 이제 코오링 티슈진의 임상 결과까지 이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 투자 심리에 한 번 더 좀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오늘 아침장만 보셔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거의 750선 아래로 떨어졌었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올라온 걸로 보이고, 네, 지금은 750선 이제 다시 회복을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반도체로 이제 자금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예전에는 반도체로 자금이 쏠리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반도체로 자금이 많이 쏠려서 이제 바이오가 못 간다, 이제 코스닥 자체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조금 많이 통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코오링 티슈진의 이제 시장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제 기업 자체 이벤트에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슈가 코오링 티슈진의 이제 문제도 있지만, 이제 최근 국내 바이오 투자 심리가 얼마나 약해져 있나, 이거를 좀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건이지 않나 라고 좀 보고요. 근데 이제 뭐 회사 측에서는 이제 TGC 자체 효과가 이제 기존 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충분히 확인이 됐지만, 이제 위약군과의 차이가 조금 없다, 위약군과의 차이를 보이지 못한 원인을 조금 추가로 이제 추가 분석을 해서 이제 좀 순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당연히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자기 회사를 이제 뭐 안 좋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결과잖아요. 이제 뭐 FDA 임상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이제 유의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분을 이제 충족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장이 이번 결과를 사실상 좀 임상 실패로 받아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당연히 좀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네,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뭐 코오롱 티슈진만 이제 급락한 부분이 아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천당 제약도 같이 하한가를 맞았고, 네, 뭐 여기 이어서 뭐 같이 보시면은 뭐 로킷 헬스케어도 뭐 많이 빠졌고, 뭐 삼익제약, 알지노믹스 뭐 이렇게 되게 엄청 영향을 많이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내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제 좀 보이고 있죠. 네, 이런 점에서 사실 저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가신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어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엔 장대 음봉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분을 이제 사실 반납하게 되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아프죠. 네, 사실 어제 삼천당제약에서 상한가 간 이슈가 이제 FDA로부터 이제 답변을 좀 수령했다라는 소식 이후로 이제 반등이 이제 크게 나왔어요. 한번 이제 점상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삼천당제약이 괜히 헛소리만 하는 건 아니었구나. 좀 이렇게도 봤었고, 이제 삼천당제약이 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 추가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당연히 호재죠. 네, 이제 FDA로부터 이제 그런 이제 경구용 세미글루타이드에 대한 이제 답변서를 수령했다는 소식이 정말 큰 호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장이 좀 생각보다 냉정하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코오롱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 이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보여준 거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오 시장의 현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기술 이전이나 FDA 승인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면은 사실상 이제 섹터 전체가 이제 좀 매수세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바이오 섹터도 이제 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삼천당제약 이런 좋은 이슈가 있어도 하루 이틀 반짝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등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하루 올랐으면 다음날 그냥 팔고 이렇게 차익 실현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반복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내 바이오 섹터, 이제 바이오 섹터 전체의 투자 심리가, 투심이 좀 약화가 됐다. 이렇게 조금 약화된 신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 심리가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이제 코오링 티슈진 당연히 엄청난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 먼저 시작된 사건들이 있죠. 네, 처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면 삼천당부터 시작해서 HLB, 펩트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약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섹터 전체가.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바이오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기 시작한 게 이제 코오롱 티슈진 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제 시작점으로 조금 봐야 될 게 삼천당제약인데요. 네, 이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용 인슐린과 이제 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 파트너사와 이제 조금 라이선스 계약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엄청나게 받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특히 조금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주사제가 아닌 먹는 형태의 약물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기대감이 조금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이제 코스닥 시총 1위까지 먹을 만큼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0만 원이었던 주가가 이제 장중에 120만 원까지 가는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었고, 이제 코스닥 시총 1위까지 먹으면서 와, 이제 진짜 이제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문제가 뭐였냐면 좀 기대감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주가에 좀 반영됐다는 점이 있었죠. 네,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을 이제 형성한 과정에서 이제 120만 원 여기서 최대 주주의 좀 대규모 블록딜 계획이 조금 알려지면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회사가 가장 좋은 시점에 이제 대주주가 이제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이 조금 커졌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파트너사와 이제 좀 계약 공시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오히려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파트너사의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공개되지도 않았었고, 이제 기대했던 이제 수존의 이제 규모 현금 유입과 달리 이제 실제 확인된 이제
단계별 이제 기술료 규모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계약 자체가 조금 이제 계약 자체가 사실 엄청 호재였죠. 근데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과 이제 공시의 디테일 사이에 조금 간극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먼저 크게 오른 상황성에 대해서 이제 좀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과 이제 오버행 우려가 조금 겹치게 되면서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이제 전형적인 세론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뭐 반토막도 나면서 이제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주가를 함께 보시면 진짜 이제 이게 120만 원이었던 주식이 이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제 최고 120만 원까지 갔던 게 이제 벌써 좀 마음이 아프죠. 16만 7천 원 이 정도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사실 주가가 이렇게 엄청 많이 빠졌고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라고 했었잖아요. 1위까지 이제 상위 종목이었던 만큼 이제 많이 이제 3천당 제약을 좀 많이 담고 있었던 바이오 ETF나 이제 코스닥 ETF까지 함께 충격을 받았죠. 네, 이 사건이 이제 바이오 투자 심리에 좀 남긴 상처가 컸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한 종목이 빠진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대형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공시의 세부 내용이나 이제 경영진의 지분 변동에 따라 이제 기대감이 순식간에 의심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다.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걸 시장이 조금 직접 경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후에 회사 측에서는 이제 블록딜 계획을 철회하기도 하고 이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도 했죠. 네, 근데 이미 조금 처음에 이제 신뢰가 사실 조금 무너진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무너진 신뢰나 이런 추세를 이제 단기간에 오른 만큼 이제 이게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걸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천당 제약이 좀 쏘아올린 공이라 이렇게 제목을 지었긴 했는데 단순 개별 종목 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국내 바이오주 전체를 좀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을 조금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꾸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그 이후에 좀 이슈가 지나긴 했지만 뭐 HLB나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이슈가 연이어 나오면서 저는 바이오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천당 제약 이후에 이제 바이오 투자 심리를 흔드는 사건이 계속 이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얼마 안 됐죠. 이제 7월 10일이었는데 이제 HLB와 이제 펩트론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제 먼저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이제 미국 FDA 승인 과정에서 보안 요구 서한 그리고 이제 CRL을 이제 수령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이제 FDA가 지적한 부분은 이제 뭐 이런 항서 제약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였는데 이제 신약의 효능 자체보다는 이제 제조 시설과 이제 품질 관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는데 이제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기대했던 FDA 승인이 약간 좀 미뤄졌다라는 사실이 좀 중요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HLB 주가가 이제 하한가까지 밀리게 됐고요. 네, 이미 뭐 여러 차례 FDA 승인 기대가 이제 실망을 좀 반복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단순한 일정 지연보다도 이제 회사와 신약에 대한 신뢰 문제로 좀 받아들이는 이제 분위기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펩트론도 같이 이제 많이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펩트론이 그동안 일리와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마운자로 성분인 이제 터제파타이드를 이제 월 1회 제형에 대한 이런 장기 지속형 제형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아왔었는데 이제 회사 대표가 이제
포럼에서 이제 터즈파타이드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에 기대했던 이제 핵심 전제가 좀 흔들리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가 종료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는 이제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뭐 시장이 해명한 것보다 이제 기대감이 먼저 무너졌다라는 거에 좀 더 크게 반응을 했고요. 뭐 이제 그래서 결국에 HLB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 기대가 다시 미뤄졌고,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1회 제형에 대한 이제 좀 기대에 대한 좀 균열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일에 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00당 제약에서 이제 호재가 나왔음에도 오늘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바이오 시장에서 보시면 이제 뭐 기술 이전이 나와도 밀릴 수 있고, 이제 FDA 승인이 지연돼도 밀리고, 뭐 이제 기대했던 파이프라인이 불확실해져도 밀리는 상황이 좀 반복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다 보니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이오 종목의 좋은 뉴스조차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뭐 한창 장이 좋았을 때 뭐 코스피 5천, 6천, 뭐 7천, 8천 이렇게 계속해서 고공행진했을 때는 다 같이 올라가니까 사실 뭘 갖고 있든 간에 다 같이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실패하면 하한가 기본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한가를 몇 번 맞을지 뭐 이런 것까지 보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투자 심리가 조금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고, 이제 어제 이제 코오롱 티슈진에서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바이오 투자 심리에 마지막으로 이제 큰 세기를 박은 사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 자체의 문제가 이제 단순 이제 특정 기업 한두 곳의 악재 때문이 아니라 이제 좀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고 결과가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은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제 섹터 전체에 대한 신뢰가 저는 크게 훼손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바이오를 무작정 버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미 보유하신 이제 바이오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목별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새롭게 바이오를 매수해서 들어갈 구간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왜냐면 지금 국내 증시가 정상적인 순환매가 나오는 구조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이제 출시 이후에 시장 자금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에만 이제 집중이 되면서 반도체에만 이렇게 집중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과 이제 성장주 전반으로 좀 들어와야 할 자금이 좀 많이 빨려갔다라고 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시장 전체가 흐름이 안 좋기도 한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도 나오면서 조금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근데 여태 계속 며칠 동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계속 빠지고 뭐 이랬으니까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었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뭐 기술 이전이 나오건 FDA 승인이 나오건 뭐 이런 좋은 임상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예전처럼 이제 섹터 전체가 뭐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전체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같이 크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은 좀 기대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하루 동안 이렇게 강하게 뭐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은 빠지고 뭐 이런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좀 반복되고 있는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당분간은 바이오 섹터를 좀 적극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바이오로 다시 돌아오는지, 그리고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도 좀 늦지 않겠다라고 조금 섹터 자체를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근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시장 전체를 피하는 거는 조금 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봐야겠죠. 네, 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다시 갈등이 생겼죠. 이런 갈등이 겹치면서 이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미 주가 조정으로 이제 시장 체력 자체가 좀 약해지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뭐 계속해서 외신 보도에서 나온 거로만 보면은 이제 미국과 이란 모두 외교적 협상에 대한 완전히 닫아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변 중재국들에서도 휴전안을 좀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전쟁 리스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라고 전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도 이제 이런 지정학적 이슈에서 이제 다시 기업 실적과 AI 투자 사이클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전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국내 증시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지금 보기는 어렵죠. 뭐 7월만 보셔도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6회, 그리고 매수 사이드카가 오늘까지 하면 4회, 그리고 총 10회겠죠? 이렇게 사이드카가 10번 정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7월 들어서 이제 코스닥도 7번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만 서킷 브레이커가 벌써 2차례나 발생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V코스피도 여전히 뭐 80포인트 정도를 웃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시장 변동성이 일반적인 좀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되는 이유는 이제 시장의 쏠림이기 때문인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이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나온 이후에 이런 거래 대금도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이제 40%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두 종목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를 이제 끌어올리기도 하고 반대로 끌어내리기도 했던 이런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뭐 변동성에는 이제 하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급락이 반복됐지만 이제 반대로 수급이 이제 좀 돌아서는 순간에는 이제 상승 변동성 역시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파워를 보시면 6배 미만을 이제 하는 이제 좀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7월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전망치가 6.8% 상향이 됐지만 같은 기간 지수 자체는 20% 이상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에요. 이익 전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주가만 엄청나게 크게 빠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급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합산은 고점 대비 45% 이제 감소를 했고, 이제 레버리지의 이제 자금의 강제적인 리밸런싱 매도가 시장을 계속 누르던 힘도 이전보다는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최근에는 뭐 단일 종목 인버스 거래가 좀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게 향후에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하는 경우에 반도체가 이제 오늘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인버스 상품 청산 그리고 리밸런싱 매수 이제 반도체 상승 가속화로 좀 이어질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도 되게 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121선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다시 강한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죠. 이제 단순히 뭐 하루 반등만으로 네,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 크게 뭐
거의 6.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당연히 확정할 수는 없죠. 근데 시장에서 계속해서 아래로만 밀리는 국면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계속해서 사실 반도체 38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26만원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장 전체를 포기할 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주가 급락을 조금 두려워서 이제 모든 종목을 피하기보다는 이제 좀 낙폭이 과대했던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좀 비중을 다시 나눠서 담아볼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오처럼 이제 수급과 그리고 수급 앤 신뢰가 동시에 무너진 섹터를 억지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나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주 이런 주도주 중심으로 좀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마무리를 보면은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를 조금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좀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일본 증시만 보시더라도 이제 급등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비덴, 키옥시아 홀딩스, 그리고 레조낙 홀딩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보시면 이제 일본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는 점이고, 이제 뭐 이비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서버용 CPU와 GPU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고, 뭐 이제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낸드 플래시와 SSD를 이제 생산하는 일본 대표 메모리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레조낙 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고, 뭐 이 외에도 뭐 시쉐이도나 이제 임팩스와 같은 소비주와 에너지주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뭐 결국에 이걸 떠나서 뭐 결국 시장 중심에는 여전히 AI 반도체와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발표된 수출입 통계를 보시면 이제 전체 수출은 이제 전년 대비 52.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제 반도체 수출이 거기서 이제 180.6% 증가하면서 이제 전체 수출을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뭐 반면에 뭐 반도체 말고 외에 뭐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예상했듯이 이제 감소를 했고, 이제 뭐 국가별로도 이제 중국이나 뭐 미국으로의 이제 반도체 중심 수출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조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이제 업종으로 좀 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는 점을 좀 다시 확인시켜주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AI 반도체 밸류체인,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제 7월에 발표될 빅테크 실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최근 이제 바이오 섹터 투자 심리가 왜 이렇게 무너졌나, 이제 바이오 투자 심리가 왜 이렇게 무너졌나에 대한 조금 무너졌는지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지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제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와 이제 투자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해서 조금 전달드리는 영상을 앞으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